안녕하세요. 세상의 핫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입니다. 이번에 조지아 현대차 LG 엔솔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한 금액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폭탄을 피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지만 너무나 큰 금액이다 보니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88조 원이 끝이 아니라 더 무서운 요구를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투자 이익의 90%를 내놓으라는 충격적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488조 투자와 이익 90% 상납을 별개의 사건으로 보시지만 사실 이건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함정,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중 압박 전략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실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청구서 488조 원 투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합의가 처음 알려졌을 때 미국의 한 유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 CEPR에서 아주 뼈아픈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이 17조 원 손실을 막으려고 480조 원을 갖다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미국이 부과하려던 관세율은 25%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입게 될 피해액이 연간 약 1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조 원 규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조 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보다 무려 28배가 넘는 488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CEPR은 차라리 그 돈의 20분의 1만 써서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낫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은 다릅니다. 우선 488조 원이라는 돈이 전부 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 부분은 보증이나 대출 한도 형태라서 실제 우리 기업의 지분이 들어가는 돈은 5%가 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투자의 진짜 목적은 뭐냐? 바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투자 내용을 뜯어보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특히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9조 원이 들어가는 미국 조선업 협력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주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으로 가는 하이패스를 얻는 윈윈 전략이라는 거죠. 즉, 이건 일방적으로 돈을 퍼주는 게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명분이 미국의 실리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청구서가 날아들었기 때문이죠. 정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설명이 무색하게 미국 상무부 장관의 입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터져 나옵니다. 한국의 투자 펀드에서 나오는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투자해서 돈을 벌면 그 이익의 10%만 우리가 가져가고 나머지 90%는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동업이 아니라 그냥 대리 투자해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미래를 위한 투자가 순식간에 미래를 위한 봉사가 될 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방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일본식 합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일본식이라는 단어에는 일본인들이 치를 떠는 끔찍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1985년 플라자 합의입니다. 당시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주범으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자랑하던 일본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 일본, 독일 등 주요 5개국 재무장관을 불러 모아 반강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핵심 내용은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와 마르크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것이었죠. 이 합의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엔화 가치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은 비명을 질렀죠. 상식적으로 가격이 2배로 뛰었는데 물건이 팔릴 리가 없잖아요.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수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는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나자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전부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본 열도는 거대한 투기장으로 변했고 자고 일어나면 땅값과 주가가 몇 배씩 뛰어 있는 비정상적인 버블 경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거품이 터지자 일본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기나긴 불황의 터널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익의 90% 양보는 바로 이 플라자 합의의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국가의 부를 교묘하게 빼앗아 갔던 그 방식, 동맹국의 경제를 수렁에 빠뜨렸던 그 아픈 역사를 2025년 대한민국에 재현하겠다는 섬뜩한 경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480조 투자라는 첫 번째 압박, 그리고 이 90% 양보라는 두 번째 압박.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 단계적 압박, 살라미 슬라이싱입니다. 살라미 슬라이싱은 말 그대로 거대한 살라미 소세지를 한 번에 통째로 빼앗으려 하지 않고 얇게 한 조각씩 또 한 조각씩 썰어가는 전술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양보하게 만들고 그 양보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 소세지 전체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이번 사태에 대입해 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스,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 위협하는 거죠. 두 번째 슬라이스, 관세를 낮춰줄 테니 480조 원을 투자해라, 무리한 요구. 세 번째 슬라이스, 그 투자 이익의 90%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꼴대 옮기기. 480조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약속을 받아낸 것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일종의 테스트이자 빌미였던 겁니다. 이 정도 압박에도 굴복하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죠. 첫 번째 제안을 덥석 무는 순간 상대는 얘네는 더 눌러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곧바로 골대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미 경기장에 들어와 공을 차고 있는데 갑자기 골대 위치를 저 멀리 옮겨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방식 트럼프 1기 시절에 우리는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2017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자마자 기자들 앞에서 곧바로 그걸 2배인 1000억 달러로 늘려줄 수 있겠냐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던 장면은 아주 유명한 일화죠. 동맹국가의 방위 분담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다가 협상이 진행되면 갑자기 미군 주둔 비용의 100%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판을 흔드는 것이 그의 주특기입니다. 약속이나 합의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오직 힘의 논리로 상대를 끝까지 밀어붙여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트럼프의 플레이북의 핵심입니다. 480조 투자는 그 플레이북의 첫 장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끝나지 않는 청구서 앞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보입니다. 하나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길, 다른 하나는 정면으로 맞서는 길입니다. 먼저 미국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독이 든 성배를 선택하면 단기적인 파국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관세 폭탄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미 동맹의 파열음은 일단은 잠재울 수 있겠죠. 최상의 시나리오는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시간을 번 뒤 그 사이 다른 교역 채널을 확보하고 내부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다음 협상을 준비하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익의 90% 상납이 현실화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청구서가 날아올 겁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의 경제적 속구, 글로벌 호구로 전락하며 국부만 계속 유출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맞서는 길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주권과 경제적 실리를 지키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의 강단 있는 태도에 미국이 한 발 물러선다. 살라미 슬라이싱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등한 위치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재협상을 이끌어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극대노하며 실제로 관세 폭탄을 터뜨린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심각한 균열을 맞이하는 최악의 폭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정말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488조라는 첫 번째 양보가 결국 더 큰 요구의 빌미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압박의 사슬을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끝나지 않는 청구서 앞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선택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